오늘은 어제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한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서 어떤 원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5일 월요일이죠. 지난주 검은 금요일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찍었는데 검은 금요일을 지워버릴 만큼 더 큰 폭락, 검은 월요일이 와서 코스피가 무려 8.77% 하락을 했어요.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하락률로는 역대 5번째 하락을 하는 기록을 이제 세웠는데, 역대 하락률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2%가 하락했었던 9월 12일, 원인은 9.11 테러였죠. 9월 12일 하락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11%가 넘게 하락했던 2000년 4월의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가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순위 안에 있는 사건들 역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23년 코로나 사태, 이런 말 그대로 역대급 사건들이 터졌거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큰 하락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과연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날의 하락이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앞서 이야기한 역대급 사건들만큼의 이벤트인가, 그런 사건들과 비교할 만큼의 커다란 위기인가 라는 걸 따져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경제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가 확실해서 그 정도 떨어질만 하다가 아니라 다들 반응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지?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라고 해서 정말 일반 투자자들부터 해서 전문가까지 다들 멘붕에 빠지고 혼란스럽고 원인 찾기에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들인데, 일단 지난 며칠간 드러난 리스크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여러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은 제조업 PMI가 46.8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걱정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었고, 여기에다가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이거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번에는. 그래서 좀 우려가 커졌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계속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이 실업률과 관련해서 샴의 법칙이 언급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FRB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7월은 동결을 하고 9월 달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게 했는데, 월가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난을 많이 했죠. 7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이 이제 손에 꼽혔고요. 이 상황에서 거기다 마침 일본의 이제 BOJ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산 시장에 풀렸던 엔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포지션이 됐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시중에 자산 시장에 많이 풀렸던 엔화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려면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만 다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소식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중동에서 다시 한번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역대 5번째로 크게 하락할 만큼 큰 사건이냐는 거예요.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요즘 AI처럼 AI가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매매를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세를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제 판단은 당연히 제 판단이 100% 옳지는 않겠지만 어떤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해서 이번 8%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역대급 하락이 어느 하나의 커다란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악재에 악재가 계속 반복적으로 겹치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런 커다란 하락을 이끌어왔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하락을 부추기니까 거기에 또 반응한 개인들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패닉 셀링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의 매도를 또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래 공포라든지 샴의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 이런 이 상황에서조차 다시 또 공포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1위부터 10위까지 역대급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과연 이렇게 단기적인 폭락이 일어나고 나서 언제 그 하락을 회복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가 유지됐던 게 사실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거의 1년 내내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연간 하락 말고 단기적인 폭락 사태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 폭락을 회복했나라고 봤더니 대략 2달 정도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4월 10일부터 17일 동안 지속적인 폭락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떨어진 수치를 언제 정확히 회복하게 되냐?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6월 12일, 정확하게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2달 만에 전부 다 회복이 됐고요. 닷컴 버블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2주 혹은 한 달 안에 다 폭락한 수치를 회복했다. 그리고 전 고점 대비로 하면은 2008년이 가장 긴 기간인데, 전 고점이 깨지고 나서 다시 전 고점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8개월 정도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 위기, 이런 폭락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몇 년씩 위기가 지속되거나 하락한 걸 회복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과 월요일에 폭락이 이틀이 있었고, 지금 화요일 오늘 장은 이미 큰 폭으로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영상 올렸던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를 한다거나 패닉 셀링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일주일 이상을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이번 이슈는 시스템이나 어떤 금융의 근간이 무너진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주일 내에 늦어도 아무리 길어도 2주 안에는 최근의 하락세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 끝.